자, 그 3장은 이제 센트럴 포스 프로블럼인데 1, 2절에서 먼저 투바디 프로블럼을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이 시간에 이제 주로 하게 될 거고요. 왜 그게 가능한지 행성의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태양 주위에 이제 지구가 돈다든지 지구 주위에 달이 돈다든지 이런 정도 상황을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 3.1을 보시면 적당히 좌표축이 있고요. 매스 두 개가 있는데, 매스 두 개가 물론 이제 행성의 운동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어느 하나는 되게 무겁고 어느 하나는 되게 가볍고 이럴 텐데, 일단은 뭐 대칭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는 M1, 하나는 M2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걸 R1 벡터, 그걸 뭐 R2 벡터, 3차원 벡터라고 해요. 근데 3차원 벡터라고 해도 사실 항상 2차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물체가 놓이는 이 직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이 존재하는 평면 위에 원점을 잡기만 하면은 항상 이건 2차원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하나 물체일 때는 안 되는데, 두 개의 물체일 때 두 개의 물체를 잇는 직선이 존재하는 같은 평면 상의 좌표를 잡으면 항상 2차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뭐 그게 싫으면 3차원으로 잡아도 되는데 괜히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푸는 꼴이죠. 하여튼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R1, R2 벡터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략 알지만 이 두 물체 사이에 어딘가에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있죠. 센터 오브 매스는 이런 거죠. 뭐 MI, RI의 합이다. 이거를 MI의 합으로 나눈다. 그쵸? 학부 때 이거 기억나죠? 이게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를 이 책에 나온 노테이션대로 라지 R 벡터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센터 오브 매스는 이 두 물체를 잇는 이 선상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라고 생각하면 태양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는 뭐 태양 반지름 안쪽에 있겠죠. 태양 반지름 안쪽에 어딘가에 우리 태양계에 센터 오브 매스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그림처럼 두 물체가 매스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요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센터 오브 매스까지의 벡터를 직선이 구부러하게 그려졌네. 라지 R 벡터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센터 오브 매스에서 첫 번째 물체를 가리키는 벡터, 이거를 R1 프라임 벡터, 책에 나온 노테이션대로 해봅시다. R1 프라임 벡터라고 하고, 센터 오브 매스에서 두 번째 물체를 가리키는 벡터, 이거를 R2 프라임 벡터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라그랑지안이라고 생각하면, 원래 라그랑지안은 각각의 물체에 대한 물체의 좌표, 그 다음에 각각의 물체의 속도, 그죠? R2 도트, 이런 프로블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디네이터가 3개씩 있으니까 이 독립변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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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2개짜리 프로블럼이에요. 맥시멈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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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이제 8개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두 물체가 놓이면 두 물체가 놓이는 이 직선상에 평면이 존재하고, 그 평면상의 원점을 잡으면 항상 이거 2차원 문제로 기술할 수 있다고, 두 물체를 다룰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디그리프도 8개처럼 보여요. 최대 3D로 잡으면 이제 12개, 그 2차원으로 잡으면 8개 이렇게 되고,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좌표 변환을 하는 거죠. 이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직 표시가 안 됐네. 오케이, 아직 좀 덜 했구나. 이 그 스몰 R1 벡터, R2 벡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더 많아지는 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만약 이렇게 하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더 늘어났죠. 이거 몇 개예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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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3, 6, 18.
너무 많죠? 디그리 프리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디그리 프리덤이 똑같아야죠. 똑같아야지 이게. 이거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요 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중복, 삼복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그 손으로 처음부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 라그랑지안을 형성하는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파트를 먼저 써본다면 뭐 2분의 라지엠은 뭔지 알죠? 라지엠은 전체 질량 센트럴 매스일 때 항상 나타나는 라지엠 R 도트의 제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몰 m1 R1 프라임의 도트의 제곱, 그 다음 2분의 1 M2 R2 프라임의 도트의 제곱. 일단 이렇게 써질 텐데, 이 R1 프라임 R2 프라임을 다시 쓰면은 R1 프라임 R2 프라임은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R1 프라임 어떻게 정의한다고? R1 벡터에서 라지 R 벡터를 뺀 거, 그죠? R1 벡터에서 라지 R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R 벡터가 지금 뭐죠? 이 미디 전셀에서 좀 써놔야 되겠네. 물체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1 R1 벡터 M2 R2 벡터죠. 이게 이제 센트럴 매스의 벡터인데 그걸 여기서 뺄 거니까 계산해야죠. M2 R1 빼기 M1 R1 빼기 M2 R2 계산하다 틀릴라. 자, M1 R1 여기 있죠? 빼고 그러면 M2 R1 빼기 M1 R2 나누기 M1 더하기 M2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R2 벡터, R2 프라임 벡터는 R2 벡터에서 센터 오브 매스 벡터를 뺀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M1 R2 빼기 M2 R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요 R1 프라임 벡터, R2 프라임 벡터, 요 센트럴 매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상대 좌표, 그거의 좌표를 지금 구한 건데, 구하고 보니까 이 R1 프라임 벡터와 R2 프라임 벡터는 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뭐 일단 분모 똑같고 분자가 그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하면은 이게 여기서 R1 프라임 벡터와 R2 프라임 bekto가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어요. 왜 지금 이 짓 하나? 처음에 그냥 이걸로 하지. R1, R2, R1 도트, R2 도트 이걸로 하지. 이야기했지만 디그리 프리덤이 너무 많아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줄여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2개 정도로 줄여야 돼. 한 2개 정도로 돼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많으면 풀 수 있는 장사가 없어. 항상 이걸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은 계산을 해야죠. 자, 이거 혹시 불안하면 다시 한번 보여줘. 여기 나도 혹시 틀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R2 빼기 어떻게 되죠? M1 R1 빼기 M2 R2 나누기 M1 더하기 M2니까 오케이, 여기서 M2 R2가 빠지고 M1 R2 M1 R1 M1 R1이 빠져 M1 R2에서 M1 R1이 빠져야 되는구나. 잠깐 여기 이게 잘못 썼군요. 잘못 쓴 게 보였네. 큰일 날 뻔했다, 그죠? M1 R1이 남아야 되겠네. 여기 M1 R1이 남고 여기도 M2 R2가 남아야 되겠네. 역시 검사는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렇죠. 요 두 개 R1 프라임 벡터, R2 프라임 벡터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죠. 자,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R1 프라임 이 센트로 매스에서 왼쪽으로 가고 R2 프라임 센트로 매스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 M1에서부터 출발하는 M1에서 M2로 가는 벡터, 이 벡터를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걸 상대 벡터 R 벡터라고 하죠. 원점이 똑같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원점에서 센터 매스까지의 좌표를 라지 R 벡터, 그 다음에 M1에서 M2까지 가는 벡터, 보통 1에서 2로 가는 벡터를 R 벡터, 스몰 r, 렐러티브 벡터라고 우리가 하죠. 렐러티브 벡터. 이걸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디파인하면 R1 벡터는, 아니 R 벡터는, 스몰 r 벡터는, 스몰 r 벡터는, 자꾸 컴퓨터 쓰고 그래. 스몰 r 벡터는 마이너스 R1 벡터, R1 프라임 벡터 더하기 R2 프라임 벡터죠. 그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를 뒤집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옮겨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M2R1 빼기 M2R2 나누기 M1 더하기 M2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기 R2 프라임이니까 M1 R2 빼기 M1 R1 나누기 M1 더하기 M2죠. 자, 이걸 정리하면 앞에 건 어떻게 되죠? M2 R2 빼기 R1 뒤에 거는 M1 R2 빼기 R1 나누기 M1 더하기 M2 이거 뭐 하나만 한 계산을 지금 다시 했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R2 빼기 R1이겠죠. 그죠? 왜냐면 최초에 이게 R2였고 이게 R1이었으니까 스몰 R 벡터는 R2에서 R1 뺀 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나왔죠. 괜히 계산했네. 쓸모없는 계산, 그죠? 어쨌거나 오케이, 일단 두고요. 자, 금방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쓸 필요 없었죠. 이거를 M2로 묶으면 R2 빼기 R1 나누기 M1 더하기 M2 이렇게 쓸 수 있고 스몰 R1 프라임은 이렇게 쓰면은 여기 R2 빼기 R1이 스몰 R 벡터니까 이건 M2 스몰 R 벡터 나누기 M1 더하기 M2구나. 그죠? 요 R2 프라임은 뭐냐면 R2 프라임은 M1 스몰 R 벡터 나누기 이거 반대 1 빼기 2인데 1 빼기 2인데 2 빼기 1 마이너스 4를 붙여야죠. 마이너스 4 하나 있어야 되고 오케이, 밑에 거는 M1 더하기 M2 이렇게 되겠죠. 자, 자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쓰는 거 보고 있으면 잘 모르니까 직접 한 번씩 써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둘이 비례 관계가 있고 앞에 계수만 약간 다르죠. 이거 마이너스 M2, 이거는 플러스 M1 그 정도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t를 다시 써보면 t가 앞에는 그대로 있고 2분의 M1 그대로 쓰고 여기 보면은 제곱할 거니까 제곱하고 R 벡터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항은 여기도 M1의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R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걸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앞에 건 그대로 쓰고 이걸 이제 정리해야죠. M1, M2 뭐 잘 정리가 안 되네. M1, M2 한 다음에 M1 더하기 M2 분자는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M1 더하기 M2의 제곱 R 스몰 r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씩 없어지고
되니까 이제 다 됐네. 그래서 2분의 라지 m 라지 r 도트의 제곱 더하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게 2분의 1 빼먹었다. 2분의 1 빼먹었죠? 2분의 1 있어야 되고, 자 2분의 1 하고 나서 여기가 분모는 매스의 1승, 분자는 매스의 2승이잖아요. 대략 매스의 차원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relative mass라고 해서, 또는 reduced mass란 말이 더 적합하겠죠? reduced mass라는 말을 정의를 하죠. 1 over mu를 보통 계산하면 빠른데 1 over m1 더하기 1 over m2의 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 자리가 이제 2분의 mu 스몰 r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팍 줄어들었죠?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만 했지만 포텐셜 에너지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제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을 거니까요. 특히 이제 포텐셜 에너지 파트는 이 두 질량체가 스몰 m1과 스몰 m2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일 테니까 이 거리와 방향에만 주로 의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요 스몰 r에만 의존하게 되겠죠. 스몰 r에만 의존하니까 뭐 이걸 가지고 쓰면은 라그랑지안이 라지 r 도트와 스몰 r 벡터와 스몰 r 도트에만 의존하게 되죠. 대략 항상 그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 몇 개죠? 3개, 3개, 3개. 9개. 게다가 이게 2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3차원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 두 물체가 놓인 직선, 두 물체를 잇는 직선이 존재하는 동일한 평면 위에 원점을 잡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2차원 문제예요. 2차원 벡터들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둘, 6개. 많이 쉬워졌죠. 그래서 이제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일단 근데 6개도 너무 많아요. 이거 못 풀어. 여전히 못 풀어. 제가 말했지만 2개 정도로 줄여야 풀 수 있어요. y는 뭐 fx. 항상 우리가 그런 거 풀 수 있지 뭐. 그거보다 복잡한 거는 금방 못 풀잖아.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 리듀스드 매스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게 좀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2D인데 이 글자도 안 보이겠네? 오케이.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새로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을 구했고요. 라그랑지안이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터로 바꿨더니 라지 r 도트, 그 다음에 스몰 r 벡터, 그 다음에 스몰 r 도트, 이런 형태로 써졌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앞에서 배운 우리가 라그랑지안에서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쓸모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구나. 알 수 있죠. 왜? ddt 라운드 L 라운드 R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R 이퀄 0 이런 연산을 했는데 요 부분이 없잖아요. 라그랑지안에 코디네이트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게 0이다. 다시 말하면 라운드 L 라운드 R 도트, 즉 이게 뭐예요? PR이라고 하는 거죠. PR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량, 요게 일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량이 보존되죠. 센터 오브 매스 좌표는 이 라그랑지안에서 사이클릭 코디네이트, 있으나 마나하다 그 말이죠.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라그랑지안은 애초에 그렇게 라그랑지안의 2분의 라지 m r 도트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뮤 스몰 r 도트의 제곱 더하기 빼기 포텐셜이 이제 렐러티브 코디네이트에 의해서 이렇게만 주어졌을 텐데, 요 항이
요 항이 상수가 되죠. 왜냐하면 얘가 mr 도트니까 이게 상수니까 이게 상수 뭐 이걸 p 라지 p r 제로라고 하면은 이게 2분의 2m분의 라지 p r 제로의 제곱 어떤 상수 더하기 2분의 뮤 r 도트의 제곱 빼기 vr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상수니까 라그랑지안이나 이제 해밀토니안 같은 데는 상수는 더해져 있으면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포텐셜인데 얘를 미분해서 얻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의미가 있는데 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 상수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0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펙티브하게 뭐가 되는 거냐면 라그랑지안이 R과 R 도트만의 라그랑지안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3차원으로 보면 디그리 프리덤 6개 2차원으로 보면 디그리 프리덤 4개짜리란 말이에요. 많이 줄어들었죠? 처음에 디그리 프리덤 뭐 엄청나게 많아 보였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4개까지 줄어들었어요. 아직 다 온 게 아니야. 그래도 뭐 이 정도만 돼도 이걸 우리가 원바디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바디. 왜? 지금 좌표가 하나잖아. 좌표 하나란 말은 물체는 실제 두 개지만 요 한 물체를 기준으로 두 번째 물체를 가리키는 요 좌표 이거에 의해서 운동이 다 기술돼 버리고 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라그랑지안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상수는 뭐 굳이 써놓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이펙티브하게 원바디 프로블럼이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이야기 되겠지만 스몰 m을 라지 m이라고 바꾸고 스몰 m2를 스몰 m으로 바꾸고 스몰 m1을 라지 m으로 바꾸면 이거는 태양, 이건 지구 이런 식이 돼서 얘는 무거우니까 센터 오브 매스가 거의 요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이제 잘 맞죠. 렐러티브 리듀스드 매스로 봐도 맞는 게 리듀스드 매스가 아까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이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m1 m2분의 m1 더하기 m2 이렇게 돼서 만약 m1이 라지 m이 되고 이게 스몰 m 다시 말하면 m2보다 왕창 크다고 생각하면은 이 두 개 중에서 이게 m1이 라지 m이 되는 거니까 이게 라지 m 곱하기 스몰 m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이렇게 돼서 이거 작으니까 무시하고 분모에 이거 같은 곱게 나누면 이렇게 되죠. 스몰 m분의 1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가 스몰 m이 돼요. 그래서 마치 운동방정식이 이거에 의한 운동방정식만 이거는 뭐 고정된 원점이고 이 고정된 원점을 기준으로 스몰 m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션으로 다 기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 운동으로 기술할 때 이 이펙티브 모션은 원바디 프로블럼이 되고 리듀스드 매스는 그 두 물체 중에 작은 매스의 매스가 되죠. 그런데 이 어프록시메이션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닌 게 우주에는 우리 태양 같은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쌍성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이 두 개가 매스가 비슷하다 이런 거죠. 선 1 있고 선 2가 있어가지고 쌍성계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둘이 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 있어야죠. 가까우면 큰일 나겠죠. 그 동네가 뭐 일광년 뭐 이 정도 거리 안에 있겠죠 아마 제 생각에. 그러면은 얘들 둘이 이제 서로 상대 운동을 이렇게 그러면 공통의 센터로 매스를 기준으로 돌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의 매스가 특별히 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잇는 요 축의 요 센터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문제에서는 이제 센트럴 매스가 거의 태양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쌍성계 같은 데서는 이제 두 물체를 잇는 요 중심부를 기준으로 이제 돌게 되겠죠.
쌍성계뿐만 아니라 뭐 블랙홀과 뭐 그 다음에 인근의 행성 이런 프로블럼들도 있고 둘 중 하나는 블랙홀은 게다가 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항성이 있는데 옆에 블랙홀은 관측이 안 되는 거니까 관측이 안 되니까 블랙홀이잖아. 근데 매스는 또 그 보통 태양만큼 무거우니까 그 어떤 행성이 어떤 태양이 있고 옆에 안 보이는 블랙홀 안 보이는데 뭔가 이게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도는 것 같다. 뭔가 공통의 어떤 센트럴 매스에서 도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이제 관측하거든요. 이런 걸 관측하면은 이게 쌍성이구나. 쌍성이었는데 그 태양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 돼버렸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프로블럼에서는 이제 이런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겠죠. 여전히 투바디처럼 보일 테니까요. 자, 제가 오늘 너무 슬로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 이거 지워버리고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학부 때도 많이 이야기하던 것이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안을 이제 이와 같이 원바디 프로블럼으로 만들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센트럴 포스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포텐셜이 반지름만의 함수라면 이런 형태를 이제 센트럴 포스라고 그래요. 센트럴 포텐셜 이렇게 해야겠는데 센트럴 포스란 말을 더 많이 쓰죠. 포텐셜이 반지름만의 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중력 같은 건 그래요. 이 두 물체 사이의 중력, 거리에만 의존하잖아요.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게 중력 아니에요. 그죠? 거리에만 의존하죠. 거리, 뭐 벡터 방향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거리가 가깝냐 뭐냐 그거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R도 R 벡터가 아니라 보면 이 R이 R 벡터가 아니라 R의 크기. 그러면 라그랑지안의 R 벡터라는 것이 이걸 벡터를 3차원으로 쓴다면은 뭐 R 구면좌표계를 씁시다. 세타 파이 R 도트 세타 도트 파이 도트 이런 프로블럼이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센트럴 포스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 R 도트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금방 안 되고 천천히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아주 천천히 가고 아주 느리게 가게 돼요. 센트럴 포스라면 뭐 이런 거가 되죠. 근데 여기 금방은 안 돼요. 희망하는 거가 이런 거고 포텐셜이 반지름만의 함수니까 라그랑지안도 R만의 함수일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세타가 살아남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라그랑지안을 구면좌표계로 써볼 필요가 있어요. 라그랑지안 구면좌표계로 쓴다면 운동 에너지 파트가 2분의 m 뭐 2분의 뮤 그죠? 2분의 뮤 r 도트의 제곱인데 그거를 이제 구면좌표계로 쓴다면 r 도트의 제곱 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여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파이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학부 때 많이 하던 라플라시안이잖아요. 빼기 V 이제 포텐셜은 센트럴 포스 그래서 반지름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라그랑지안이 우리가 기대하던 건 이런 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되진 않았다 이거죠. 왜? 여기 보면 이게 세타가 살아남아 있죠. 세타가 살아남아 있어. 이게 아니고 라그랑지안이 R 지금 써본다면 이거 R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타 들어있죠? 세타 파이는 없어요. 파이는 없고 R 도트 세타 도트 파이 도트 이런 문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 이 정도가 돼 있죠. 자,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모르질 않겠죠? 이거는 혹시 모를 수 있나? 여기다가 제가 잠깐 이 정도 공간이면 그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어떤 R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원점을 여기라고 하고 여기서 R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R 벡터가 늘어나는 방향, 이 방향이죠. 그 다음에 세타라는 건 여기 Z축에서의 각도니까 세타가 늘어나는 방향 이쪽. 그 다음에 파이는 이걸 XY 평면에 정사향한 그림자가 X축이라고 이루는 각도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 길이가 dr, 이 방향 길이는 반지름이 r인 원호의 길이고 각도가 d세타니까 이건 r d세타. 파이 방향의 길이는 요 평면상의 길이가 되니까 이게 되고 이건 요 길이가 r, 이쪽이 이제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쪽이 세타고, 그래서 sin r sin 세타죠. 이게 r sin 세타 곱하기 d 파이 이게 되죠. dr d 세타 r d 세타 r sin 세타 d 파이.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dt로 나누면은 r 도트는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의 이 미소 길이는 이렇게, 세타 방향의 미소 길이는 r d 세타니까 그걸 제곱하는, 그다음에 파이 방향 미소 길이 r sin 세타 d 파이 이렇게 해서 나오죠. 학부 때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또 알겠죠. 우리가 또 라그랑지 안에서 배운 지식이 나타났어. 라그랑지 안에 지금 파이 코디네이트가 없네? 그러면 그래? 그러면 p파이도 또 이그노러블이네? p파이가 라운드 L, 라운드 파이 도트인데 이게 콘스턴트 됐네? 왜? 라그랑지안이 파이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니까. 그죠? 파이가 이그노러블 코디네이트니까,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p파이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프로블럼이 매스 M1이 있고 M2가 있고, 뭐 이렇게 중심까지의 센트럴 매스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좌표 스몰 r을 잡았을 때 이 상대좌표의 모션을 우리가 기술하는 건데, 이 상대좌표의 모션, 이 상대좌표 벡터를 우리가 스몰 r, 스몰 세타, 스몰 파이로 우리가 기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는 이게 센트럴 매스 벡터가 존재하는 이 평면상에 있는 어떤 각도라고 해도, 파이는 이 평면의 직각인 방향, 제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앞뒤 방향, 이게 평면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의 각도거든요. 근데 그래도 애초에 이 파이라는 각도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손으로 합시다. 우리 태양계가 있다고 하면은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지금 지구 주위를 이렇게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의 이 평면이 그러니까 태양계의 평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태양계의 평면이 옆으로 이렇게 도는 이 모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자주 바뀌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밤하늘 별자리를 보고 있지만 북극성이 뭐 1000년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죠? 10,000년 가면 다른 별자리로 옮겨간다 하지만 대충 한 1000년 스케일에는 고려시대 뭐 기록에도 북극성이 뭐 그 동네가 북극성이에요. 뭐 북두칠성 이야기 그대로 있잖아. 그런 걸로 봐서는 이 태양계의 평면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타임 스케일에서는. 10,000년 스케일에서는 조금씩 바뀌는데 1000년 스케일에서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요 파이라는 각도, 다시 말하면 요 태양계의 평면이 이게 옆으로 도는,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 원판을 생각하면 원판이 옆으로 도는 이런 모션이에요. 그 모션은 있더라도 별로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이그노러블 코디네이트 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프로블럼에서는 애초에 신경 쓸 필요조차가 없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 태양계 정도는 그런데 우리 은하계하고 가장 인접한 은하계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계잖아요.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보다 더 커요. 우리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 쪽으로 끌려가거든. 근데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평면이 있을 거고 안드로메다 은하계도 이렇게 평면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평면이 같은 평면이 아니죠. 약간 이렇게 서로 기울어져 있거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그런 모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계 스케일이 되면 이게 도는 것이 당연해요. 이 파이라는 앵글이 당연히 존재해요. 근데 우리 태양계 같은 데서는 이렇게 별로 그런 걸 느끼지 않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이 얘가 잠깐 딴 길로 새는데 우리 태양계의 평면이 은하 평면이랑 같은 평면도 아니에요. 우리 태양계의 평면은 은하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거 왜 알 수 있냐? 우리가 북극성이나 뭐 남십자성 보면은 그 부근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 방향이 아니거든. 우리 은하계의 중심 방향은 북극성이나 그 남십자성 방향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알잖아. 궁수자리 쪽이잖아. 궁수자리 쪽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부인데 그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태양의 이 평면 방향이 대략 뭐 지구가 물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23.5도나 0도라면 거의 가까우니까 그걸 대략 0이라고 잡으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북극성 방향이 대략의 우리 태양계 평면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공수자리랑은 거리가 멀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요런 식으로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는구나 카메라가 옆에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우리 태양계는 다시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말한 요 P파이라는 각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평면이 옆으로 돌아가는 각도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작고 무시할 수 있다. 이그노러블 코디네이트다. 이 모션에 영향을 안 주니까. 자, 좋아요. 근데 이걸 이제 써보면 이게 근데 이그노러블 코디네이트긴 한데 라그랑지 안에 들어있고 그냥 그래 그럼 파이 도트를 다 빼버릴까 요항을 다 날려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r 제곱 사인 제곱이 여기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해야 돼. 이걸 그래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P파이를 계산해 보면 파이 도트로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뮤 r 제곱 사인 제곱 그 다음에 파이 도트 이렇게 되겠죠. 2를 한번 미분해 2 없어지고 얘거든요. 얘가 일정해. P파이 제로로 일정해. 그러면 파이 도트를 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P파이 제로라는 값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는 있겠죠. 그죠? 아니면 요거 전체를 바꾸면 이걸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그래서 이게 다시 계산하면은 첫 번째 이 P파이에 대한 항을 먼저 씁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P파이가 뮤 r제곱 사인 여기 맞고요. 그래서 파이 도트가 이거니까 세 번째 항이 2분의 1 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이걸 제곱해야 되니까 뮤 제곱 r 4승 사인 4승 세타 P파이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이 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P파이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2뮤 r 제곱 사인 제곱 P파이 제로 더하기 2분의 1 뮤 r 도트 서브스크립트처럼 써졌네. 2분의 1 뮤 r 도트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뮤 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이렇게 돼서 오케이 이렇게 되면 라그랑지안이 r과 세타와 r 도트와 세타 도트만의 함수처럼 보이죠. 보여요. 보이는데 내가 그 다음 이야기를 말로 그 다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앞뒤로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한 거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요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p파이 제로가 0이 되면 이거가 이제 L, R 도트 세타 도트가 돼서 세타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된다 이야기죠. 만약 p파이 제로가 0이라면, 근데 p파이 제로가 0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태양과 지구 프로블럼에서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이루는 요 평면, 우리 태양계의 평면이 옆으로 돌아가는 이 모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지금 투바디만 생각하면, 우리 주변의 은하라든지 아까 말한 안드로메다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태양 주위에 우리 지구의 모션만 생각한다면 우리 태양과 우리 지구가 이루는 이 평면이 옆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량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빨리 했어. 게다가 그 값은 되게 작고, 우리가 관측한 사실로부터 천년에 뭐 별 한두 개 옆으로 옮겨가는 정도니까. 물론 그게 이제 10,000년 이렇게 되면은 뭐 별 더 많이 지나가고 그럴 수 있겠죠. 뭐 베가가 옛날에 뭐 북극성이었다고 하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요 값이 울트라 스몰,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투바디만 생각할 때 얘는 0으로 놔도 무방하다.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두 물체가 놓인 이 직선을 포함하는 이 평면에다가 원점을 잡으면 이거는 2차원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이 파이라는 각도가 애초에 필요가 없게 돼요. 애초에 안 필요해, 투바디 문제를 기술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요항을 날려버리고, 요항을 날려버리면 세타의 의존성이 없어지니까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되고, 이 세타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가 되니까 라그랑지의 본질적으로는 R과 R 도트만의 함수인 것처럼 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D 프로블럼, 1차원 문제가 돼서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센트럴 포스 프로블럼, 특히 그 태양계 같은 행성의 움직임을 기술하는데 이제 키가 되는 모션이죠. 새로 종이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직은 이제 세타까지는 안 갔고 R 도트 세타 도트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봅시다. 아직은 2차원인데 세타는 의존성이 없다. 라그랑지안을 다시 쓰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그랑지안도 쓰기 쉬워요. 2분의 1 m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빼기 vr, 그죠?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한번 써보면 ddt 라운드 L 라운드 R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R 이퀄 0, 그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dt 라운드 L 라운드 세타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세타 이퀄 0, 이게 두 번째죠. 이걸 각각 써보면 첫 번째 계산해보면 mr 도트죠. 이거를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그랑지안 더하기가 될 거고, dv r만의 함수니까 dr 되겠죠. 이것도 있죠. 여기도 r이 있으니까 두 항을 써야죠. 가운데 항도 r에 대해서 미분되니까 빼기 mr 세타 도트의 제곱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dv dr 이렇게 되겠죠. 이퀄 0. 이걸 뭐 라그랑지안을 1번식이라고 합시다. 책에 있는 노테이션이랑 약간 다른데 이걸 2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세타 방향 이걸 미분하면은 ddt 가로 안에 이거 세타 미분하면 mr 제곱 세타 도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없으니까 쓸 게 없어요. 이퀄 0. 이걸 3번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게 뭐예요? 요 놈이 p 세타 도트 세타 방향 모멘텀이고, 이게
상수다 이야기죠. 미분에서 0이니까. 그래서 mr 제곱 세타 도트는 p 세타고 이게 콘스턴트인데 우리가 이거를 p 세타라고 보통 안 쓰죠. 우리가 역학이나 뭐 양자역학에서 이걸 뭐라고 가군동량 L이라고 하죠. 가군동량 L. 근데 우리가 해필이면 지금 라그랑지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동량 원래 교과서에서는 라지 L, 대문자 L을 쓰는데 이걸 위해서는 소문자 L을 쓸게요. 가군동량인지 우리가 아니까 얘가 가군동량이에요. 궤도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거죠. 궤도 가군동량.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이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죠. 세타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보존 법칙이 하나 나온 거죠.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요 놈은 약간 이항에서 보면은 요 식을 가지고 좀 놀아보면은 r 제곱 세타 도트 뭘 이항하면은 m분의 L 이렇게 될 건데 앞에다 2분의 1을 붙여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2분의 1 R제곱 세타 도트가 뭐냐면 이게 면적 속도라는 거예요. A 도트죠. 면적의 도트. 면적 속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케플러 행성 타원궤도 알죠? 초점 여기 태양 여기 지구 자 반지름 R 각도 세타 반지름 R 각도 세타 델타 세타 원호의 길이 델타 세타 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R 제곱 델타 세타 그죠? 델타 A거든요 이게 원호의 길이가 델타 세타 R 델타 세타죠. R 델타 세타 원호의 길이고 반지름이 R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R 제곱 델타 세타. 이게 이제 면적 지구가 쓸고 지나간 델타 세타란 각도 동안 쓸고 지나간 요 면적이죠. 작은 면적. 그거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델타 T로 나누면 그게 좌변의 극한이 A 도트. 우변의 극한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도트잖아. 여기 있는 R제곱 세타 도트가 면적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이 얘예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케플러 1법칙이 타원궤도, 2법칙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3법칙이 조화의 법칙이죠. 여기 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여기 들어있죠. 가군동량 보존 법칙, 케플러의 2법칙. 자, 뭐 알고 있는 거고요. 학부 때도 우리가 했던 거고. 자, 근데 이건 이제 콘스턴트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해 놓고 나중에 써야 되니까 2번 식이 이제 핵심이 되는 운동방정식이 있죠. 2번 식을 다시 써보면 좌변 mr2 도트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dv dr 더하기 mr 세타 도트의 제곱 이렇게 쓸 텐데 좀 전에 이게 세타 도트와 관련된 이 보존 법칙이 하나 있었죠. 이게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있으니까 여기 세타 도트를 r 제곱 세타 도트가 있지만 세타 도트로 바꿨으면은 세타 도트는 뭐예요? mr 제곱분의 l 그죠? 그걸로 바꿔 쓴다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dv dr 더하기 mr 그다음에 세타 도트 제곱이니까 mr 제곱분의 l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dv dr 더하기 mr의 3승분의 l 제곱 되겠죠. 이게 이제 이펙티브 포스죠. 이펙티브 포스 R방향에 작용하는 이펙티브 포스. 이게 이제 첫 번째 항이 보통 중력이고 두 번째 항이 뭐죠?
가군동량 때문에 나타나는 리펄시브 포스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죠? 이게 이걸 그린다면은 F 이펙티브를 그린다면 이거는 첫 번째 항은 어트랙티브 포스일 거고 R 제곱분의 1로 어트랙티브 하는 포스고 두 번째 항이 R 3승분의 1로 리펄시브 이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되죠. 두 개를 더하면 잘 물론 보통 이 포스로 안 그리고 보통 포텐셜로 보통 많이 그리죠. 이펙티브 포텐셜로도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얘는 그때 이거 R 제곱분의 1 이건 R분의 1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니멈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포텐셜 웰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영역에 바운드 스테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게 반지름 R이니까 반지름 R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제 리펄시브 항, 리펄시브 포스가 존재하죠. 어트랙티브 포스만 있다면 지구가 태양을 향해 추락을 해야 되겠죠. 계속 끌려가서 또는 뭐 딱 조건이 맞아가지고 원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끌려가게 되는데 이 리펄시브 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얼마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냥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가 점점 커지니까. 얘는 R 제곱분의 1 형태인데 이게 R 3승분의 1 항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청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수성 같은 것이 태양에 추락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엄청 빠르게 돌면서 버티는 거죠. 자, 뭐 그런 이야기는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게 이제 운동방정식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방정식이 되죠. 더 이퀘이션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운동방정식이 돼요. 이걸 4번식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풀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는 풀지 말고 다음 시간에 아마 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라그랑자를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라그랑자는 이거 1번이고 라그랑자는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2장에서 배운 지식들로 살펴본다면 또 다른 관점도 있는데 이제 라그랑자니 보니까 이게 시간의 함수가 아니네? 시간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또 보존되는 항이 또 있죠. 라그랑자니 타임의 익스프리시트한 펑션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라운드 L, 라운드 T가 제로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에서 했었는데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죠? 에너지 보존이었잖아. DDT가 DDT가 제로. 에너지가 보존되게 되죠. 그 노테이션 DHDT였을 텐데 해밀토니안. 에너지가 컨저베이션 되게 되죠. 해밀토니안을 써본다면 근데 이 경우에 해밀토니안을 이게 물론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 파트고 이게 포텐셜 에너지 파트니까 이걸 딱 더하면 뭐 된다는 거 알지만 모른 척하고 연산을 해야 되죠. 항상 우리는 Q.P QI.PI의 서메이션 빼기 라그랑잔 이 방식으로 해밀토니안을 구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방식으로 구한다면 지금 R과 세타 도트, R 도트와 세타 도트가 있으니까 R 도트 한 다음에 PR 세타 도트 한 다음에 P 세타 파이 도트는 하지 맙시다. 파이는 우리가 이미 날려버렸잖아. 2차원 평면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이미 그건 이야기했으니까요. 빼기 라그랑잔 이걸 그대로 쓰는 거죠. 2분의 1 mr 도트의 제곱 빼기 2분의 1 m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더하기 vr 이거 쓴다면 r 도트 pr은 뭐예요? 얘를 또 이걸 미분해 요 놈이죠. 요 놈이 pr이죠. mr 도트 세타 도트 p 세타는 뭐예요? 얘죠. mr 제곱 세타 도트 p 세타죠. mr 제곱 세타 도트 빼기 더하기 자 얘가 얘 2배 얘가 얘 2배 그래서 답은 2분의 1 mr 도트의 제곱 2분의 1 m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더하기 vr이죠. 이게 해밀토니안인데 클래시컬 메카닉스니까 뭐 이건 오퍼레이터이자 곧 밸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콘스턴트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콘스턴트다. 그러면 오케이, 이거 5번식이라고 합시다. 1, 2, 3, 4까지 했죠? 이거 5번식. 그러면 콘스턴트는 한번 미분하면 0이니까 dHdt 0이니까 이거 미분해 볼까요? 5번식을 시간에서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나? 공간이 좀 좁네. 미분해 보면 좌변은 0. 미분해 보면 이거는 첫 번째는 mr2 도트. 두 번째는 뭐예요? mr2 도트가 아니죠? mr 도트 r2 도트 이렇게 되네. mr 도트 그 다음에 r 도트를 한 번 더 미분해 r2 도트.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를 세타 도트를 지금 남겨놓지 말고 이 세타도 남겨놓고 하면은 계산이 구질구질해지니까 이걸 정리한 다음에 합시다. 이걸 5번식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거 5번식으로 하면 지저분해져. 왜냐면 이게 콘스턴트를 우리가 지워버려야지. 세타 도트가 mr의 제곱 분의 l이니까 mr의 제곱 나누기 2에다가 세타 도트가 이 항이 mr의 제곱 분의 l의 제곱이니까 이걸 2mr의 제곱 분의 l의 제곱, 그죠? 그걸로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보기가 쉽겠지. 이거를 세타 도트를 남겨놓으면 괜히 계산 더 많이 해야 돼요. 2mr 제곱분의 l의 제곱 형태로 바꿔놓고 그걸 5번식이라고 하고 그걸 미분해 봅시다. 그래 이제 r만 가지고 미분하죠.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되나? 빼기 미분하면 빼기 mr의 3승분의 l의 제곱 한 다음에 r 도트가 되겠죠? 얘를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항 이거는 시간에서 미분할 건데 r이 다시 시간의 함수니까 그러면은 이건 dv dr 한 다음에 r 도트 이렇게 되겠죠. 자, r 도트가 한 번씩 나타나니까 그걸로 묶으면 mr2 도트 빼기 mr의 3승분의 l의 제곱 더하기 dv dr로 묶여지네. 이게 0이 되는데 0이 되는 방법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데 요 놈은 0이 되면 안 되죠. 요 놈이 0이 되면 트리비얼하다. 반지름 도트가 0이다. 반지름이 일정한 원운동이 되는데 원운동도 해가 될 수 있죠. 원운동도 해가 될 수는 R이 변하지 않는 그 반지름이 일정한 운동. 이게 0이 돼도 이게 0이 될 수 있어요. 원운동도 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린 그거보다 타원 운동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더 관심이 있을 거니까 이쪽이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거고 이쪽이 0이 되는 경우가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뭐야? 이거 운동방정식 아니야? 운동방정식이죠? 앞에 있잖아 여기. 얘가 4번식이네? 4번식의 좌변, 우변, 이항함이네. 이거 4번식이에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분하면서 에너지가 일정하면 그걸 미분하면 0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운동방정식을 얻는 전략인 거고 우린 지금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이미 운동방정식을 4번을 얻어버린 거죠. 그걸 구하는 이제 경로가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이건 학부 때 많이 하던 거고 라그랑지안으로는 이제 잘 안 했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하면 그 기계적으로 쉽게 쑥 나와요. 해밀턴전으로 해도 똑같은 거 돼요. 여기서 약간의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 이건 원운동은 빼고 이렇게. 자, 요 안에도 원운동은 들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R 도트는 중복이야. 여러 번 나타나는데 에너지를 쓰면 이제 그런 문제가 약간 있죠.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약간 많진 않지만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남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운동방정식 이 4번 주로 이제 요 4번이 될 텐데 이 운동방정식 또는 이제 뭐 어떤 걸 해도 되는데 요 5번을 쓸 수도 있어요.
편한 거 쓰면 돼요. 4번 또는 5번. 4번은 보면은 이제 2차 미방이잖아요. 2차 미방이고 5번은 보면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제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제곱근을 풀면 1차 미분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난이도는 2차 미방이 좀 더 높잖아요. 1차 미방 항상 더 쉽고 1차 미방은 한 번만 접근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4번을 풀어도 되고 5번을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같은 답이니까 보통 5번을 풀죠. 궤도 방정식 구할 때는 5번을 이제 뒤집는데 다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오케이.